사건을 대형 로펌 모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는 순간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벌금이라도 받게 되면 4년 동안 면허 없이 살아야 됩니다. 술 취해서 알았는데 도망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주가 도주의 그렇죠. 도주의 동기가 있다. 도주운전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너무 경미해서, 사고 자체는 너무 경미해서 블랙박스 영상은 필요가 없고요. 개요는 이렇습니다. 내용은 운전자 A씨는 지인과 식사를 마치고 골목에 주차된 차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차들이 이제 빽빽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피해서 진행을 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뒤에 서 있던 차와 가볍게 충돌을 합니다. 근데 너무 충격 자체가 경미해가지고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전진을 해서 이제 집에 갔는데요. 나중에 도주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A씨는 이 사건을 모 대형 로펌 변호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의뢰를 하셨는데요. 그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도주운전 혐의니까 피해자 형사합의도 중요하지 하고 뭐 그러면서 처벌을 줄이자라는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주운전 사실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처분이라는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변호사님은 그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교통사고 관련된 사건은 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이 면허에 대한 부분이 행정처분이 뒤따라오거든요. 운전면허에 대한. 근데 이제 교통사고를 많이 처리해 보시지 않은 변호사님들은 이거를 그냥 형사사건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뺑소니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면허를 딸 수가 없거든요.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면허를 4년간 못 가지고 있다. 특히나 운전을 하던 분이 불편함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손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하러 다니기 위해서 엄청난 또 교통비를 써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처음에 상담을 가졌을 때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합의를 보고 형량을 줄이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들으셨고 면허 취소나 결격 기간에 대한 얘기는 전혀 못 들으신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오셨을 때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엄청 당황을 하셨고 네네.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청을 하실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고 자체가 경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는지 이제 그런 여부도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피해자 컨택을 했을 때 본인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골든타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가 되고 뺑소니가 접수가 됐을 때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는 순간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벌금이라도 받게 되면 4년 동안 면허 없이 그렇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경미한 사고에서는 피해자랑 빨리 합의를 보게 되면 굳이 뭐 이렇게 가벼운 뭐 통증이나 이런 걸 갖고서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뺑소니로 접수가 되고 경찰이 진단서를 기다리는 사이에 피해자랑 만나서 경미한 사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합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굳이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이 사건이 그냥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이 사건도 다행히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합의서가 제출이 됐고 그렇다 그러면 인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이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께서 경찰 조사관께서 이 인피 사고가 없는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셔가지고 변호사님이 그리고 또 면허 취소나 결격 이런 문제도 조금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도 좀 정리해서 의견서로 드렸고요. 여기서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사관이 이제 행적을 추적을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CCTV에 잡히면서 되게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술 취해서 알았는데 도망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음주가 도주의 그렇죠. 도주의 동기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집요하게 파고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 상해가 없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뺑소니가 성립 안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상해가 없었다고 해도 차는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물 피해에 대한 부분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미조치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미조치죄는 결격 기간 적용은 안 돼요. 그래서 대물에 대한 부분은 뺑소니가 인정이 돼도 상관이 없는 상태였었는데 이것 또한 도로에 뭐 이렇게 파편이 흩어진다던가 그렇죠. 사고가 커서 그런 상황이 아니면 또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였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고 피해자랑 빨리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본 피해자가 뭐 이의 신청하겠습니까? 그렇죠. 불송치 네. 결정 났다고. 그렇게 해서 사건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면허를 4년 동안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기로에 놓였던 사건인데 어쨌든 빨리 저희한테 상담 오셨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피해자랑 합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인 피해를 없애면서 결격 기간의 위험성도 줄이고 정말 골든 타임을 다 이제 지켰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던 사건. 그렇죠,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끝낼 수 있었던 그런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송치가 돼가지고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결격은 어떻게 되죠? 기소유예가 나왔을 때는 결격 기간은 적용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피해자랑 합의를 보는 순간이 만약에 송치된 이후였다거나 이러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단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면허는 취소가 되고 다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는 결격 기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면허를 따셔야 되죠. 근데 네. 뭐 그것도 좀 귀찮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가장 베스트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그런 성공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범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